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광화문과 그 경북궁 6번 출구, 그리고 또 을지로 입구, 또 한국은행 입구 등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한 국민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이 지난 시점인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건국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한국은 극도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자와 우익이 격돌했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당국은 남로당 등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요인을 암살하고, 그리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남한을 계속해서 흔들어댔습니다. 지금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남북한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고, 자와 우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 색채, 이른바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자와 우의 사상전쟁이란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 전쟁 상태로 치면은 전쟁이 잠시 중지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복절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다시는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 구한말에 이 땅을 이끌었던 지배층들의 무능함과 부패와 탐욕과 좁은 식견 때문에 세계사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남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다짐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우리가 어려워서는 안 되고, 또는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위정자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양식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격한 항의와 아울러서 또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에 순응해서 나라를 끌어가야, 그래야 번영된 국가는 물론이고 좀 더 국민이 행복한 그런 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건립된 지 7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주년 광복절이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제75주년 해방일이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을 우리가 겪었고, 또 1950년대 이전인 1940년을 비롯해서 그 시기 동안은 또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 3월 15일 날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내무부 장관 강인규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16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은 1965년 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산업화의 출발점에서 요긴하게 그 자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70대 초반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써서 오늘날 같이 정말 단단한 그런 제조업 기반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위정자들이 상당히 앞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에서는 우리가 뒤처졌지만 산업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 가운데서도
어뜸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반듯한 반석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3년도 중하학공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북 간의 경제력 및 군사력 격차는 북한이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남긴 공업지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행태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시장 경제를 활용했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통한 성장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생 독립국가로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중심의 개발 전략을 썼던 박정희와 그 일군의 테크노클래트들은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그를 뒤따라서 많은 기업가들이 자신의 젊음을 불살랐고 훌륭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낸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낙담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1960년대 이래로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이 등장하든 우파 정권이 등장하든 간에 시대의 흐름을 타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리고 변신과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8월 15일 날 광화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문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순응해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라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마치고 집사람하고 같이 광화문에 가서 이 땅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합니다. 훗날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뭐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항상 발언을 했고 또 나는 그때 그런 시위에 참여해서 힘을 대했고 또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시간적 여력이 있거나 또 시간적 여력이 없더라도 시간의 여력을 만드실 수가 있으면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2시도 좋습니다. 오늘은 경북궁역 6번 창구에서 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을지로 있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 모임이 있고 또 한국은행 앞에서 또 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바람과 의지와 소망과 희망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번영된 그런 국가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남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십실반으로 힘을 합쳐서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